노블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도표를 보시면 1B, 1M, 1L 이렇게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교재는 노블과 노블 레슨 플랜, 영어 소설책과 그거에 따른 부교재 레슨 플랜이 있고, 그 밑에 홈워크 부분과 인클래스 부분이 있는데, 홈워크에는 책이 2권 나와요. 노블 책하고 레슨 플랜 이렇게 나오고요. 인클래스에서는 레슨 플랜만 나옵니다. 부교재만 주로 다룹니다. 홈워크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수업 전에 해오는 숙제예요. 노블과 원더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노블 영어 소설책에서는 책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죠. 미 수업 전에 읽어오는 겁니다. 한 책당 대략 4주가 나갑니다. 4주 동안 책을 좀 미리 읽어오면 되고, 그 다음 레슨 플랜이 있는데, 레슨 플랜은 풀어오는 거예요. 첫날 오기 전에 3월 8일 오기 전에 데이 0에 해당되는 숙제, 홈워크를 하면 되고요. 3월 15일 오기 전에 데이 1에 해당되는 홈워크, 3월 22일 수업 전에 데이 2 홈워크, 3월 29일 전에 데이 3 홈워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첫날은 데이 1에 대한 부분을 할 거고요. 둘째 날은 데이 2, 셋째 날은 데이 3, 넷째 날은 데이 4. 부교재인 레슨 플랜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피면 이렇게 교재에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데이 0가 나오죠. 그 다음 홈워크. 데이 0는 항상 홈워크입니다. 홈워크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read the entire story 2 times. 영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어라. Memorize the given vocabulary for the test. 주어진 단어를 외워라. For the test. 시험을 위해서. 노블 수업에서도 어휘 시험이 있습니다. Complete the finish these sentences and circle T or F. 문장을 완성하고 그 다음 T나 F에 동그라미 쳐라. 마지막 complete the background activity. background activity를 완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그럼 첫 번째가 책을 2번 읽으라고 했으니까 책을 2번 읽은 다음에 vocabulary list, 어휘가 있어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8개가 나왔죠? find부터 헝그리까지. 그 다음 문장을 완성해라. 여기 있는 단어들은 위에 나왔던 8개의 단어입니다. vocabulary list에 있었던. 그 다음 문장이 맞으면 true에다 동그라미 하고, 문장이 틀리면 거짓에다 동그라미 해라. 여기 나온 4문장은 소설 내용이에요. 책의 내용과 일치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에다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마지막 background activity, collect the character below. 아래에 있는 캐릭터에다 색깔을 칠하고, finish the sentences using the phrases in the box. 박스에 있는 phrase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ent signature, 부모님 사인이 나와요. 이게 나오면 숙제가 끝난 겁니다. 옆에는 teacher's signature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숙제 체크할 때 사인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 0의 숙제가 끝나면 첫날 아이가 학원에 오잖아요. 그때 데이 1 이렇게 적힌 부분을 선생님과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오면 계절도 알려주고, 여름이 어떤 계절인지 어떤 달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자, 이제 What do you do during summer? 여름엔 뭐하니? 이런 걸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는 Basic Story Elements and Information, 이야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배워요. 제목이 뭔지, 저자는 누군지, 메인 캐릭터가 뭔지, 세팅,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 Reading Comprehension, 책의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이제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겁니다. 조금 심화 있는 내용은 어떤 것도 다루냐면요. Match the cause and effect. 조금 심도 있는 내용도 다룹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Match the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매치해봐라. 책을 읽거나 또는 글을 쓸 때 원인과 결과를 이용해서 읽고 쓰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하라. 그리고 메인 아이디어를 완성해라. 그리고 그림을 그려라. 문장, 메인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과 그림 그리기. 마지막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데이 1 홈워크가 나왔죠? 이렇게 홈워크가 나오면 수업 내용이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시 해오면 돼요. 참고로 vocabulary list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8개 단어 find부터 헝그리까지 다시 등장합니다. 시험을 매번 볼 텐데 첫날 왔을 때 보는 시험, 두 번째 왔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왔을 때 점점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왜? 같은 단어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숙제 마지막에 보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Write the character's name and draw a picture. 캐릭터의 이름을 쓰고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당연히 소설책에서 나왔던, 이야기책에서 나왔던 인물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끝나면 Parent signature, Teacher sig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숙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을 테니까 수업에서 무엇을 다루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날 장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fable이라는 장르가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라이팅도 이제 합니다. 저희가 노블 시간에 노블에 대한 이야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라이팅을 가르쳐줘요. 물론 수요일 날 라이팅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40분밖에 되지 않죠. 많지 않기 때문에 노블에서도 좀 더 라이팅에 대한 것도 가르쳐줍니다. 처음에는 대문자가 아닌 거,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 제목을 쓸 때 어떻게 대문자를 이용해서 써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인덴트, 들여쓰기죠. 문단 처음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 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알려주고 펑츄에이션,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런 것도 배웁니다. 여기서는 writing practice, 좀 아까 배웠던 문법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9개 찾아봐라 이런 거예요.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를 안 써서 틀렸다든가 마침표를 안 찍어서 틀렸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writing prompt. 여기서는 라이팅을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라이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팅을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아웃라인,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을 이용해서 토픽, 그리고 KD는 키 디테일입니다.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 아웃라인을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홈워크가 나왔으니까 데이 2가 아웃라인 쓰는 것까지 해서 끝납니다. 홈워크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아셨을 테니까 데이 3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 3에서는 descriptive essay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어떻게 descriptive essay를 쓰냐, 그래서 topic sentence 쓰고 세부 내용 또는 뒷받침 내용 2개 쓰고 conclusion, 결론 내리는 4문장 만드는 겁니다. 일정 때 아이들은 아직 라이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4문장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topic sentence고 어떤 게 key detail이고 어떤 게 conclusion인지 여기 써 있는 문장에서 골라내는 겁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시겠죠, 물론. 마지막에서는 자, first draft를 쓰는데 오늘 배운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아웃라인까지 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first draft, 첫 번째 글을 쓰는 겁니다. 사실 first draft는 아웃라인을 그냥 100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사실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을 그냥 100개 쓰면 아웃라인이고 아웃라인에 썼던 걸 다시 first draft로 베껴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day 4 수업 내용을 보면 자, descriptive essay, 지난 시간에 first draft를 썼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final draft를 쓰는 겁니다. 원래 라이팅의 기본은 brainstorming, outline, first draft, final draft 이렇게 4번 쓰죠. 일반적으로 연습을 할 때.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